자, 그림같이 점 O를 중심으로 반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ABCD 그 그림이 그려져 있죠.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저 직사각형 넓이 값을 XY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내시오. OC의 길이와 CD의 길이를 합치면 제로 표현된답니다. OC가 여기고요. CD는 여기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 직사각형에 가로, 세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 길이를 A로 한번 둬보도록 할게요. 이 길이를 B로 둡니다. 그럼 첫 번째 관계식에서는 A 플러스 B가 X 플러스 Y 플러스 3과 같다는 뜻이죠. 두 번째 식 DA 이만큼이네요. 2A죠 얘는. AB B예요. BO A입니다. 그럼 A가 3개, B가 하나죠? 3X 플러스 Y 플러스 5 라는 뜻인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가식과 나식을 합치게 되면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가와 나를 합쳤을 때는 전체 4A 플러스 2B 얘가 XY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더하겠다 뜻이에요. 가식과 나식을 더하게 되면 4x 플러스 2y 플러스 8. 자, 양변을 2로 나누면 a 플러스 2a 플러스 b는 2x 플러스 y 플러스 4. 자,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가로와 세로의 합이 저 식이라는 뜻이에요. 괜찮죠? 이 식과 어쨌든 지금 가로 세로 값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식과 연립할 수 있는 식을 하나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식 있죠? 3a 플러스 b 3x 플러스 y 플러스 5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여기 a가 남고 x 남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남아요. 그럼 a가 구해졌다는 뜻은 가로 길이가 구해졌던 말과 같은 말이죠. 가로 길이는 2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a를 집어넣어서 b 값 구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1번식 있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좌변은 x 마이너스 1 플러스 b, 우변은 x 플러스 y 플러스 3. 이항 안 하면 b는 y 플러스 4. b가 누구냐면 세로 길이죠. y 플러스 4. 남은 건 이 직사각형 넓이 값이니까 가로 세로 곱하면 되겠죠? 2xy 플러스 8y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 네. 그냥 이게 곱셈으로 따로 이렇게 전개하지 말고 곱셈은 세례입니다. 2를 끄집어내면 2 x 마이너스 1 y 플러스 4. 정답은 네. 이거 잘못 계산했네요. 아래에서 위를 뺀 거니까 플러스 2죠? 네,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밑에 것도 잘못 계산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가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아침부터 정신없죠? 이 답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네, 5번입니다. 98번. 세당식 ABC에 대해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씩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그걸 전개했을 때 최종 자, 이랬을 때 밑에 있는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개수의 총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에서 개수의 총합 구할 때 보통 뭐 많이 쓰나요? 그치, x에 1을 보통 대입을 하죠. x에 1 대입하면 여기는 이 전기식에서 x에다가 1을 대입한다면 이걸 fx로 둘까요? 저걸로 x로 둬야 되니까 여기 x에다가 1을 대입한다면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x는 다 지워지고 앞에 있는 개수들만 그대로 남겠죠. 근데 문제는 얘를 이제 이 식을 전개했을 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전개식을 이해하려면 저 식을 먼저 일단 정리해 봐야 되는데 a 플러스 2b 앞쪽에 있는 가로 얘부터 봅시다. a
x제곱 플러스 1, b 얘 2배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됐고요. b 플러스 2 바로 더해볼까요?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그다음 c 마이너스 a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걸 이제 이어서 곱하죠. 저기는 이 식을 줄여서 fx를 할게요. 그럼 fx는 얘랑 곱하라는 뜻이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와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과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이거를 곱하면 얘가 나온답니다. a6 x 6제곱 쭉 해서 a1x 플러스 a0. 자,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와 아래식이 서로 같은 식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럼 얘를 찾기 위해서 이게 하나의 등식, 항등식이 만들어진 거니까 좌변, 우변에 각각 x에 1을 대입하죠. 그럼 우변은 a6, a5, a0 이렇게 나올 테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죠. 그럼 좌변 x에 1 대입하라는 뜻이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여기다 쓸까요? 3-6 플러스 9 6 곱하기 3-4 플러스 6 5 1-1 플러스 1 따라서 이 식의 정답은 3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개수의 총합 구할 때 x에 1을 대입해서 푸는 게 좀 일반적이라는 거죠. 다 일일이 전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99번 세실수 x, y, z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10xyz의 값을 구하시오. 아마 이게 이제 1번, 2번까지는 그나마 조금 할만하시다. 이제 3번 오시면서 이게 뭘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가를 분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x, y, ez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3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3인지를 알 수는 없어. 일단 저 중에 하나가 3이라는데 그러면 가를 이 문제에 맞게 아무래도 곱셈이 이렇게 뭔가 분배해서 x, y, z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곱셈 형태가 필요할 거고 적어도 하나는 3이다라는 표현은 보통 우리가 이럴 때 많이 쓰죠. x-1 곱하기 x-3은 0. 그럼 x는 1 또는 x는 3. 이 무슨 말이죠? 얘를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 되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 중에 1 또는 3이 있다는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중에 적어도 3이 하나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해석을 가를 어떻게 되냐면 x, y, z 중에 적어도 하나의 3이 존재한다는 뜻은 x에서 3을 빼서 y에서 3을 빼서 ez에서 3을 빼서 얘네를 싹 다 곱하게 되면 0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하나는 3이니까 x든 y든 ez든 하나는 3이기 때문에 저렇게 곱하게 되면 저 관계식이 0일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 나는 근데 지금 딱히 써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가를 이 식을 좀 분배해 봅시다. 근데 이 식을 분배할 때 이걸 일일이 물론 분배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뭐 틀린 건 아니겠지. 근데 우리가 배웠던 곱셈공식 중에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실까요? 곱셈공식 중에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거 분배하는 곱셈공식. x 세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x 제곱 더하기 a b c c x 플러스 a. 그렇죠. 자, x를 기준해서 보는 겁니다. 이거 분배할 때 x를 기준해서 x가 가장 많이 곱해지면 x 3차가 될 테고 그 다음 x 2차를 만들려면 x 2개 나머지 xp에서 상수 하나 라는 느낌이니까 ax제곱, bx제곱, cx제곱이 덧셈되면서 이렇게 될 테고 다음 x 하나의 나머지 2개 상수 그럼 bcx, abx, bcx, cax 그 x의 앞에 개수가 될 테고 나머지 x 없는 다 숫자만 곱하면
이렇게 A, B, C가 나타난다. 이런 구조로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세 개 가로에 공통된 숫자나 문자가 존재하면 이 개념을 성립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 보면 3이 똑같거든요. 그럼 이게 앞뒤로 숫자 바꾸면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랑 같고 얘도 잘 안 보이나요? 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랑 같고 곱하기 얘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랑 같고 얘도 마이너스 뭘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y랑 같고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z랑 같죠. 이렇게 되는 거래요. 굳이 3을 앞으로 끌어낸다면. 근데 음수를 곱하면 음수긴 한데 어차피 우변이 0이니까 음수를 넘겨버리면 이 식은 3-x 곱하기 3-y 곱하기 3-2z랑 같다. 물론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이해를 좀 곱셈 공식을 저식을 빠르게 분배하기 위해서 이런 약간의 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분배하면 3을 기준으로 분배했을 때 3이 가장 많이 곱해지는 3의 세제곱. 바로 쓸까요? 27. 그 다음은 3 두 번, 나머지 문자 한 번이니까 3 두 번 플러스 9. 나머지 문자 한 번씩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z. 자, 음수를 끄집어내서 앞에를 마이너스 9로 만듭시다.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2z. 그 다음 3 한 번, 나머지 문자 두 번이죠. 3 한 번, 나머지 문자 두 번. 그럼 플러스로 바뀌면서 플러스 3 곱하기 xy 플러스 2yz 플러스 2zx. 마지막은 여기 문자만 다 곱한 것. 마이너스 2xyz.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나를 써먹어야 됩니다. 나. 잘 보세요, 나. 이 식의 양변에 3 곱해 봅시다. 9, x 플러스 y 플러스 2z. 얘가 3 가로 xy 플러스 2yz 플러스 2zx. 이게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그럼 이게 결국은 9, x 플러스 y 플러스 2z랑 같은데 얘는 마이너스 9고 얘는 플러스 9네요. 얘네들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따라서 이 x, y, z는 27과 같고 그래서 x, y, z의 값은 2분의 27과 같더라. 그것이 왜 이래? 2분의 27과 같더라. 그래서 10xyz를 계산하시오. 여기다 10 곱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약분되고 5가 남을 테고요. 곱하면 135. 이렇게 되겠습니다. 풀이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보통 해설지에 나와 있는 풀이고. 그럼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이 다항식 파트는 딱히 풀이가 뭐 내가 설명하든 다른 선생님이 설명하시든 뭐 크게 큰 차이는 없는 파트예요. 보신 것처럼 보통 곱셈 공식 중에서 전개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약간 노가다성이 좀 있을 뿐이지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이 문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약간의 편법일 수도 있는데 xy, x 또는 y 또는 2z 중에서 적어도 하는 3이다. 근데 그 조건을 가지고 나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x를 3이라고 둬봅시다. 저 셋 중에 누가 3일지는 몰라. 근데 일단 x를 3이라고 둬보세요. 그럼 밑에다 3 대입합니다. x는 3이고 밑에다 3 대입하면 3 가로 3 플러스 y 플러스 2z는 3y 플러스 2yz 플러스 6z가 돼요. 얘를 분배하면 9 플러스 3y 플러스 6z는
3y 플러스 2yz 플러스 6z가 돼서 이렇게 지워지고요. 지워집니다. 그럼 2yz가 9죠. 따라서 yz의 값은 2분의 9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10xyz잖아요. 그럼 10 곱하기 x가 3 곱하기 yz가 2분의 9. 됐나요? 이렇게 갖고 나면 5가 되고 45 곱하기 3이니까 이게 135 이렇게 됩니다. 이런 풀이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게 x가 3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해보시면 아실 텐데요. x가 3 말고 y가 3 집어넣어도 똑같은 답이 나와요. 135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2z에다가 3 집어넣어도 항의 모양이 바뀔 뿐이지 배열상 계산해보면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왜 이런 건가요? 그러면 이게 식의 구조가 이게 다항식인데 x, y, ez 중에 적어도 하나가 3인데 누가 3일지 모르겠으나 하나의 등식이 성립하잖아요? 그럼 이게 x가 3이든 y가 3이든 ez가 3이든 이 등식이 무조건 참이려면 사실은 셋 다 3 집어넣으면 다식이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야 돼요. 뭐 하나가 만약에 3이 저기 있는 것 중에 어떤 거에 3 집어넣어도 답이 안 돼. 이게 성립하지 않아. 그럼 사실은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이 조건은 셋 중에 어느 데다가 3을 집어넣어도 이 등식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뻔한 문제라고 봐도 무방한 문제긴 해요. 근데 이렇게 푸는 거는 학교 시험에서 나중에 서술형 문제 나왔는데 저 중에 하나는 무조건 3일 테니 저는 x에다 3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 감점시키시겠죠. x3이라는 조건이 명백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식의 구조상 약간 짜고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자연수 n에 대해서 다항식 fn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6x의 x개수를 계산하시오. 일단 저런 나 같은 거 나오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규칙성을 찾으라는 뜻인 것 같은데 어차피 수학은 규칙을 찾는 학문이잖아요. 뭔가 저런 것들은 단박에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죠. 몇 번 하다가 규칙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되리라 라고 예상하고 이제 문제를 풀 텐데 가는 뭐 딱히 그냥 f1x라는 다항식이 다음과 같다라는 소개하는 거고 이제 나부터 이제 시작할 텐데 나의 n에다가 1을 대입해 봅시다. 그럼 좌변은 f2x가 되고 우변은 f1 x 플러스 1이 되죠. n에다 1 대입했으니까. 그럼 다시 가로갑니다. f1x는 들어온 x에 세제곱한 다음에 그 들어온 x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6을 곱한 다음에 10을 더해주면 f1x가 돼요. 근데 이번엔 들어온 게 x가 아니고 x 플러스 1이 들어왔으니까 얘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6 x 플러스 1 플러스 1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n에다 이번에 2를 집어넣어요. 규칙을 찾기 위해서. 좌변은 f3x가 되고 우변은 f2 x 플러스 1이에요. 자, 이제는 다시 바로 위에 있는 f2x를 봅니다. f2x는 들어온 x에다가 1을 더한 값의 세제곱, 들어온 x에 1을 더한 데다가 마이너스 6 제곱 받았네요. 뒤에 플러스 10. 근데 이번에 여기 x자리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왔죠? 여기 x 플러스 2겠죠? n에다 2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x자리에 x 플러스 2가 들어올 겁니다. 그럼 바꿔만 쓰시면 돼요. 근데 x 플러스 2에 1을 더하면 x 플러스 3인데 이제 규칙을 찾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규칙성이 중요하니까 일단 너무 급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죠? 더 해봐야 될까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n에다 3 집어넣어요. f4x는 f3 x 플러스 3이죠. n에다가 여기다 3, 여기다 3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럼 위에는 이 f3x에 여기 x자리 대신에 여기에요. 이 x자리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x 플러스 3이 들어가면서 뒤에 2 플러스 1 세제곱 마이너스 6
x 플러스 3, 2 플러스 1.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아실 것 같죠? f, 뭘 걸었죠? 6x. f2x일 때는, x부터, 여기 2일 때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 3일 때는 x 플러스 2 플러스 1. 하나 작은 숫자부터 덧셈이 되죠? f4일 때는 x, 하나 작은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 그럼 f6x일 때는 x, 하나 작은 5부터 쭉 자연수가 덧셈이 되는 꼴이겠죠. 세제곱, 마이너스 6. 이거 제곱 자꾸 빠뜨려. 마이너스 6, x 플러스 5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돼요. 자, 다 됐네요. 근데 남은 건 이 식에 x의 개수를 구하시랍니다. x의 개수. 자, 이제 계산해야 되죠. 얘는 x 플러스 이제 다 덧셈하면 네, 10이라고? 15. 얘는 마이너스 6 x 플러스 15의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돼요. x의 개수 찾는 거니까 여기와 여기서만 x의 개수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이 곱셈 공식은 우리가 많이 아는 공식이잖아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3a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자, 이런 꼴일 테니까 여기서 x의 1창이 나오려면 필요한 데만 계산해보면 3 곱하기 앞에 거 x 하나 곱하기 뒤 거 15의 제곱. 그죠? 이 모양이에요. 여기. 여기서는 마이너스 6. 여기서 x에 여기 곱한 값이 2배니까 30x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x의 1창이에요. 그럼 계산해 보실까요? 15의 제곱. 225에 3 곱하면 얼마니? 675. 마이너스 얘는 180x. 이거 빼면 얼마인가요? 495. 네. x의 개수는 495가 되더라.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연수 xy의 순서상 x, y의 개수를 구하시오. 가. x, y의 제곱의 합은 9이다. 뭐 써봐야죠. 시키는 대로. x제곱, x와 y의 제곱의 합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 됐죠? 이게 말이 바뀌면 다른 식이 되죠. x, y의 합의 제곱은 그러면 x, y의 합의 제곱은 그럼 이렇게 쓰셔야 되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가 순서가 맞는지. 나 x, y의 세제곱의 합은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그들의 합은 x 플러스 y의 b배이다. bx 플러스 y 이렇게 쓰라는 거잖아요. x 플러스 y의 b배이다. 자, 근데 나에서 뭐가 좀 보여야 돼요. 나에서 곱셈 공식 변형. 3차 더하기 3차 곱셈 공식 변형. 3차 떼고 전체 세제곱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3 내려와주고 앞뒤함 곱하고 앞에 있던 가로 다시 한번 써주고. 이게 좌변이죠. 우변이 b, x 플러스 y예요. 근데 문제 보면 x, y가 자연수죠. 0이 아니라는 뜻이죠. x, y를 더해도 0이 된다 뜻이 0이 되지 않는다 뜻이니까 x 플러스 y로 양변을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남은 게 얘를 분배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3xy b 이렇게 남네요. 뭘 쓴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쓴 거죠? 자, 이거 정리하면 b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근데 다를 보면 내가 해야 될 게 좀 뻔합니다. a에서 b를 빼랍니다. a는 일단 여기다 쓸게요. a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었고 b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었어요. 이걸 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a 빼기 b는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지워지고 이 빼기가 플러스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 값이 20이에요. 다 해보면 a 빼기 b는 2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남은 건 이 xy 자연수 순서 쌓인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는 뜻은 두 자연수를 곱해서 20이 되는 약수의 개수를 짝을 지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자연수 곱해서 20이 되는 약수 두 개. 1과 20, 2와 10, 4와 5, 5와 4, 10과 2, 20과 1.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6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 문제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딱히 대단할 건 없는 문제입니다. 정의 아닌 두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두 관계식이 있을 때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이거는 이거 보면 왠지 본능적으로 뭐 하고 싶니? 그죠? 합곱하고 싶잖아요? 곱했다가 필요하면 또 합했다가 보통 그런 느낌이니까 이게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왠지 본능대로 한번 곱해 볼까요? x 플러스 y분의 1 얘랑 y 플러스 x분의 1 얘랑 근데 모양도 보면 약간 역수꼴이라 약분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럼 경우는 4 플러스 2루트 3에다가 4 마이너스 2루트 3을 곱하는 거니까 얘네 말씀드린 대로 서로 켤레 무리수 관계죠. 그럼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 거 제곱인데 16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4가 남겠죠. 이제 분배를 해요. x, y. 역수가 나오니까 왠지 분배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분배하면 1. 분배하면 y분의 1 곱하기 y는 1. 1당 1은 2죠. 그리고 플러스 xy 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꼴이에요. 이가 1로 넘어가면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요. 이제 이번에 합쳐봅시다, 그러면. x 플러스 y분의 1 더하기 y 플러스 x분의 1 하면 8. 왠지 짝짓고 싶잖아요? x 플러스 y. 짝지어주고, 그 다음에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이렇게 짝지어줘서 얘를 통분시키면 xy분의 x 플러스 y.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머리를 잘 굴려야 돼요. 이렇게 두 개 나왔거든요. 여기서는 막히면 여기서만 많이 막힐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근데 여기는 종류가 x 플러스 y도 보이고 xy도 보이죠. 그러니까 종류가 두 종류로 봐야 돼요. 합인 경우와 곱인 경우. 근데 위는 곱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x, y를 뭐 a 이런 걸로 한번 치환해 보세요. 좀 더 간편한 모양. 안 해도 돼, 치환. 근데 그렇게 본다면 a 플러스 a분의 1이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양변에 a를 곱하죠? 그럼 a제곱 2a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 완전 제곱식이네요.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따라서 a 값은 1. 그렇죠. xy가 1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그럼 여기 1로 바뀌고 x 플러스 y가 두 번이니까 2x 플러스 y가 8이므로 x 플러스 y는 4가 되겠네요. 아, 이제 알겠네요. 저거 구하라는 얘기죠?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식이 몇 가지? 두 종류죠. 예?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인수분해 x 플러스 y x제곱 둘을 곱해서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 이렇게. 근데 보통은 인수분해는 생각보다 잘 안 쓰이는 이유가 직접적으로 인수분해 할 때 뭐 당연히 잘 쓰이겠죠. 근데 이렇게 값을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위에는 합 그리고 곱 두 종류만 있으면 되는데 얘는 합 필요하고 곱 필요하고 제곱의 합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상함수 문제를 푼다거나 이런 경우 빼놓고는 위에 있는 게 좀 더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편이긴 하죠. 우리는 위쪽으로 합니다. x, y
x 플러스 i에 4. 4의 세제곱 64. 마이너스 3, 4, 12. 얼마예요? 네, 52. 이렇게. 이 b가 다음과 같을 때 저식을 계산한 결과 x 5제곱 계수와 x 4제곱 계수를 구하시오. 글쎄, 뭐 여기다 직접 대입하고 풀기는 이런 걸 뭐 3번 곱하는 거는 배운 적도 없어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죠. 뭔가 있겠지. 근데 뭔가 있는데 눈치가 좀 빠르다면 저 8이 왠지 2의 세제곱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얘를 a 세제곱 마이너스 2b의 전체 세제곱 만약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럼 이제 곱셈공식 변형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 식이잖아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곱셈공식 3차 떼고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 내려오고 앞뒤 한 곱하고 앞에 있는 가로 다시 한번 써주고 이 느낌이겠네요. 그럼 a-2b 얘 전체 세제곱 플러스 3 얘랑 곱한 값이니까 6ab 그 다음에 한 번 더 써주죠. a-2b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안 쉬워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다음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서 식을 한 번만 더 봅시다. 결국은 a-2b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다 2b 써볼까요? 2b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 뺍니다. 저기서 이걸 빼요. 그럼 얘랑은 지워지고 얘랑 지워지고 그나마 뭔가 좀 단순해졌죠. a-2b가 x세제곱입을 알았네요. 그럼 얘가 x세제곱, 얘도 x세제곱. x세제곱의 세제곱, x9제곱. 그 다음 ab가 필요해요. ab. 근데 이걸 분배하기는 너무 항이 많잖아. 일단 분배하지 말고 한번 써봅시다. 6.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 a. 그 다음 b.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그 다음은 x세제곱. 이게 x세제곱 있으니까. 자, 이러고 나면 이제 그래도 좀 낫죠. 우리가 다 할 거 아니잖아. x 5제곱 계수를 찾는데 여기서는 x 5제곱이 안 나오죠. 여기서 x 5제곱 나와야 되는데 여기 뒤에 x 세제곱이 무조건 곱해져 있죠. 그럼 앞쪽에서 p를 계산하려면 x 제곱의 계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요 밑줄 친 부분에서. 그럼 x 제곱이 나오기 위한 이제 항을 이제 배열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2창 2x제곱과 여기 있는 상수항 곱했을 때 6x제곱. 그럼 여기 1창과 여기 1창 곱했을 때 플러스 8x제곱. 여기 상수항과 여기 2창 곱했을 때 6x제곱. 그렇죠? 이랬을 때 2창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 얼마인가요? 20x제곱. 자, 이제 계산하셔야 됩니다. p 값은 5차항 계수인데 앞에 여기 6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6은 기본적으로 곱해져 있고 6에 20에 x세제곱 곱해야지만 x 5제곱 계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120 x 5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p 값은 120이 된다. 이렇게. 이제 q 값 x의 계수를 찾아야죠. x 4제곱 계수는 x 세제곱에 x 한번 곱해야 되니까. 그럼 x 한 번 나오는 꼴을 이제 찾아봅시다. 그럼 여기 1창과 여기 상수항 12x, 여기 상수항과 여기 1창 12x, 24x. 그럼 따라서 q는 6에다가 24 곱하면 144. 네, 144 x 4제곱. q 값은 144. pq를 더하세요. 264. 이렇게 됩니다. 약간 노가다죠? 다음 관계식이 쭉 있고, 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고, 60이고, 저거 구합니다. 첫 번째 식 보면 뭐 해보고 싶죠? 이런 식의 구조를 본다면.
통분해보고 싶죠? 나만 느끼는 생각은 아니잖아? A, B, C, 부모가 다 다르니까 다 곱한 걸 통분하게 되면 첫 번째 분자는 BCP라고, 두 번째는 CAP라고, 세 번째는 AB가 필요하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얘가 6분의 11인데, 요 뒤에 힌트가 있네. ABC가 6이랍니다. 얘가 6. 따라서 ABC가 6이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11일 수밖에 없다. 뭔가 조금씩 조합이 맞아가죠. 이렇게 얘를 구하기 위한 조합이.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분배해 볼까? 분배하면 이때부터 이제 말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분배도 뭐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 지금 문제 구조를 봐. 저 답을 구하려면 얘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뭐가 나와야 돼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c 플러스 ea. 그렇죠? 이거 구하라잖아. 근데 얘를 알아. 이것만 찾으면 되네 그러면? 얘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얘를 아무리 분배해도 이 모양이 나오진 않아. 그래서 분배해봐야 별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세 개 ABC의 합 중에 2개가 나오는 꼴은 사실 우리가 책에는 조건이 없지만 이 식이 얼마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얼마인지 모르잖아. 이거죠, 이거는. 얘를 그냥 T라고 둡시다. T요? 그냥 치환한 거예요. 얘를 T라고 둡시다. 그러면 이게 하나씩 바뀌어요. A 플러스 B는 T-1랑 같고 B 플러스 C는 T 이제 A랑 같고 얘는 T-B랑 같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써보면 T-A, T-B, T-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얘도 이제 분배해 봅시다. 아까 우리가 했던 분배법이죠. T를 기준으로 본다면 T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T 제곱. 그 다음에 T 하나 문자 2개니까 플러스 AB, BC, CA 합에다가 T를 곱한 것. 마지막은 ABC를 모두 곱한 것. 마이너스 ABC. 그게 60. 여기 있네요. 얘가 T라는 얘기죠. 그럼 T 곱하기 T의 제곱. T 세제곱? 앞에 T 세제곱인데? 없어져요, 얘네들. 이게 얼마였죠? 11이었죠. 11T. 얘는 6이에요. 넘어가면 66. 따라서 T는 6. 됐네요. 우리가 원했던 답이 나왔어요. 그토록 찾던 얘가 6이랍니다. 6의 제곱 36. 마이너스 2 곱하기 11. 22. 정답은 14. 되시겠죠? 방식을 x제곱 플러스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물론 이거 생각 안 나면 정말로 심한 노가다를 띄시면 돼요. 저거 3번 곱하는 거죠. 한 3개짜리 3번 곱하는 겁니다. 쭉 배열하면 6차식이 나오겠죠? 그럼 그 6차식을 나중에 다 전개해놓고 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x제곱 플러스 1로 6차식을 나누게 되면 밑에 이제 나머지가 남겠죠. 그거를 계산해서 하면 되는데 그거는 정말로 마지막 수단이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생각할 때 이 문제를 저렇게 복잡한 문제를 그냥 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설마 출제자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니네 한번 죽어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설마 그러진 않겠지. 뭔가 저렇게 냈을 때는 저 관계식들 사이에 어떤 규칙성이 있거나 어떤 연관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막 뚫어지게 쳐다봐요. 계속 뚫어지게 쳐다봤더니 여기는 이 식을 혹시 이렇게 x제곱 플러스 2에서 1 하나 빼오고
나머지 이렇게 해서 약간 어떤 형태냐면 항을 두 개로 구분한다. 이런 상태인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럼 앞에 있는 걸 마치 A, 뒤에 있는 걸 B로 본다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하는 식이죠. 아, 근데 이거를 그렇게, 아니, 그런다고 해서 이걸 그렇게 한다고 뭐가 있을까? 아니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때 우리는 나머지만 알고 싶은 거거든? 그럼 X제곱 플러스 1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항들이 있다면 걔는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안 남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5 곱하기 3 플러스 4 곱하기 3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1 곱하기 3 플러스 2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 식을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15, 12, 6, 3, 2예요. 그럼 합치면 27, 33, 36, 38이죠. 38을 3으로 나누면 몫은 12가 되고 나머지 2가 남지. 나머지 2 남는 게 중요하다. 나머지 2가 남아. 근데 이게 3으로 나눴을 텐데 3의 인수를 가졌죠? 그럼 얘를 3으로 나누면 몫만 남고 나머지는 안 남을 거 아니야. 얘도 3으로 나누면 몫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0일 테고 얘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0. 나머지 0. 근데 우리가 만약 나머지를 원한다면 3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파트에서는 나머지를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나머지 안 남을 테니까. 여기서 나머지가 남을 거라는 얘기지. 2를 3으로 나누면 몫은 0이 되고 나머지 2가 남습니다. 나머지는 2입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분리한다고 해도 이거 어쨌든 3번 곱하면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요? 안 곱할 거야, 3번을. X제곱 플러스 1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지만 확인할 겁니다. 그럼 앞에 거 X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 곱셈공식 쓰는 겁니다. 플러스 3배 한 다음에 앞에 거 제곱 뒤 거 한 번 플러스 3 곱하기 앞에 거 한 번 뒤 거 제곱 다음 플러스 마지막 거 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식을 우리는 뭘로 나눌 거냐면 x제곱 플러스를 나눌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까 말했듯이 얘는 x제곱 플러스 1의 인수를 가졌잖아. 여기서 나머지 안 남을 거라는 얘기예요. 얘도 x제곱 플러스 1의 인수를 가졌죠? 나머지 안 남을 거라는 얘기예요. 얘도 x제곱 플러스 1의 인수를 가졌으니까 여기서도 나누면 나머지가 안 남을 겁니다. 결론은 나머지가 x제곱 플러스 1의 인수를 안 가지고 있는 여기서 나머지가 나올 거라는 얘기지. 이 말 이해되실까요? 그럼 이제 계산합시다. rx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는 약간 노고날 떼야죠. x제곱 플러스 1을 3번 곱하면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인데 얘를 이걸로 나누는 거죠. x제곱 플러스 1로. 그럼 3차를 2차로 나누니까 x 한번 필요할 테고. 그럼 x세제곱 플러스 x가 되겠고 위의 사리를 빼내게 되면 네가 3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 다시 2차를 나눌 때 계수 맞추죠? 3x제곱 플러스 3 위의 사리를 빼면 2x 마이너스 2 이게 나머지네요. 따라서 rx는 2입니다. x제곱 플러스를 나누었을 때 마지막에 남는 나머지 얘 목 말고 마지막에 남는 나머지 2x 마이너스 2 그래서 R5의 값을 구하시오. 8 106번 자 이걸 여기다 대입하기에는 좀 그렇죠. 뭔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양변에 2를 곱해봅시다. 그리고 1을 넘겨줘요. 그러니까 유리수와 무리수를 분리하기 위한 작업이고 차수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하죠. 플러스 2고 이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2가 돼서 양변 2로 나누죠.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자, 근데 이게 전형적인 문제라고 봐야 돼요. x에 대한 2차식, 뭐 3차식도 상관없지만 x에 대한 2차식이 나왔는데 어떤 고차식에 대한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거의 뭐 전형적이에요. 그냥 나누는 겁니다. 저 4차식을
이 2차식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2x 제곱이 필요하겠죠? 분배하면 4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팔 아파. 갑자기 팔이 아프네요. 위에 자리를 빼냅니다. 그럼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다시 x를 곱하죠. 그러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빼냅니다.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뒤에 2를 곱해요. 그럼 4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위에 자리를 빼면 이렇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4차식을 저 2차식으로 나누면 몫은 얘가 되고 나머지가 5가 남는데 이게 0이었었죠. 그러니까 얘가 0인 거예요. 그럼 이 4차식은 0 곱하기 어쩌고니까 얘가 없어지고 결론적으로 4차식의 값이 5라는 값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보셔야 돼요. 2차식 나왔는데 3차나 4차, 고차식에 대한 값을 구하라? 근데 그 2차식이 등식이네? 그러면 거의 100%로 보시면 돼요. 아, 저렇게 나누어서 몫이 이렇게 상수로 떨어지는 꼴을 찾으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항식 px를 x제곱 플러스 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3. 저 px의 제곱을 x제곱 플러스 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rx.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문제인 것 같죠? px를 x제곱 플러스 9로 나누면 몫에 대한 말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냥 언급을 안 한 것 뿐이니까 일단 qx를 써주고 나머지는 x 플러스 3이에요.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부담을 갖죠. 이걸 제곱시켜야 되니까. 아닐 거라 생각하는 거지. 아, 제곱을? 설마 이걸 제곱? 아닐 것 같은데. 뭐 딴 걸 찾아야 되나? 근데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2차식? 그럼 얘는 남는 나머지가 1차 이하의식? 어떻게 하지? 숫자를 대입하기도 저희 좀 불편한 식이고. x에 뭐 마이너스 3을 대입한다고 해서 이제 뭐 마이너스 9가 되는 게 아니니까. 좀 허수죠, 또.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잘 못 지키는데 이것도 노가다성이에요. 그냥 제곱시키는 겁니다. 왜요? 아까 우리 이 앞쪽에 이 문제 있었죠. 이거랑 비슷한 꼴이에요.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 또 몫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누는 식과 관계되어 있는 인수를 주어져 있는 식이 가지고 있다면 굳이 나눌 필요 없이 나머지만 찾는 그런 형태랑 얘가 비슷한 꼴이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px를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제곱시킵니다. 그럼 이건 항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향, 요거를 하나향 이래서 항 두 개로 쪼개서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두 개 항을 제곱한 거니까 앞에 있는 항을 제곱하죠. x제곱 플러스 9의 제곱 qx의 제곱이 돼요. 양쪽이 다 곱셈이니까 둘 다 제곱되고 그럼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이번엔 앞뒤의 곱이죠. x제곱 플러스 9 qx 앞 곱 뒤에 곱 x 플러스 3 마지막 뒤에 있는 항의 제곱 이렇게 이게 px의 제곱이고 걔를 x제곱 플러스 9로 나눕니다. 나머지만 알고 싶은 거예요. 몫은 중요하지 않고. 그럼 여기는 x제곱 플러스 9는 분자에는 x제곱 플러스 9가 인수를 가졌으니까 얘는 나머지가 안 남을 테고 얘도 x제곱 플러스 9를 가졌으니까 나머지가 안 남을 테고 결론은 또 여기서 나머지가 남겠죠. 얘는 x제곱 플러스 9의 인수를 안 가졌으니까. 그럼 여기서 남는 나머지가 실제 나머지 rx가 될 테니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라는 이 2차 완전 제곱식을 저 2차식 x제곱 플러스 9로 나누면 몫은 1이 되겠고 x제곱 플러스 9 나머지는 6x 이게 나머지예요. 따라서 나머지 rx는 6x 거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선분 AB를 지 이름으로 하는 반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호 AB 위에 점 P를 찍고 선분 AB의 수선의 발을 Q라 불렀고 AQ와 선분
QB를 지름으로 각각 반원, 여기 AQ를 지름으로 반원, QB를 지름으로 반원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었죠. 이 모양의 넓이를 S1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 여기 있는 PQ를 지름으로 하는 또 반원이 있다면, 여기 그림은 안 그려졌는데 PQ를 지름으로 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원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반원의 넓이를 S2로 한답니다. 자, 이랬을 때 S1 마이너스 S2의 넓이가 2파이고 AQ 마이너스 QB, AQ 여기죠? 마이너스 QB 여기에요. 이거 뺀 값이 8루트 3일 때 AB 길이 얼마냐? 이거 뺀 거는 아는데 이거 더한 길이가 얼마냐고 물어봐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지름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지름을 이 길이와 지금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 길이들을 미지수로 잡아서 뭐 예를 들어 AB로 둔다면 좋을 텐데,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A-B 값이고 얘는 A 플러스 B 값을 찾으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여기를 만약 A로 잡잖아요. 넓이를 계산하려면 이거 반 나눠야 돼. 반지름 계산해야 되니까. 그럼 2분의 1에 대해 계산해야 되니까 계속 분수를 끌고 다니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요런 것 AQ의 길이를 2A로 두시고 여기 QB의 길이를 2B로 두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식부터 먼저 2A-2B의 값이 8루트 3이니까 따라서 A-B의 값은 4루트 3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남은 거는 저 S1, S2 넓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S1의 넓이는 전체 반원 넓이에서 이 조그만 두 개의 반원 넓이를 빼야 되겠죠. 그럼 전체 반원은 지름이 얼마예요? 2A 플러스 2B. 그렇죠? 그럼 반지름은 A 플러스 B. 그럼 A 플러스 B 반지름의 제곱 파이 하면 원넓이 나오는데 이건 반원이니까 2로 나누셔야 되죠. 빼기 이쪽 왼쪽에 있는 반원 반지름 A. 그럼 반지름의 제곱 파이 원넓이 반원이니까 2로 나누고 빼기 오른쪽 반원 B제곱 파이 2로 나누고 그러면 2분의 1 파이를 바깥으로 뺀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A제곱 보세요. 여기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인데 A제곱 지워지고 B제곱 지워지겠죠. 그럼 뭐만 남아요? 2AB만 남죠. 계산될까요? 이 정도? 그 넓이가 2파이.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 파이 지워지니까 AB 값이 2임을 알았네요. 중요한 조건 두 개를 알아냈죠. 이렇게 됐어요. S1이에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구한 거는 S1을 구한 거예요. S2를 구해야 되겠죠. S2가 뭐냐면 S1은 어쨌든 2분의 1 아까 말한 2분의 1 파이 곱하기 2AB니까 AB 파이 계산한 결과 이거였죠. AB 파이. S2는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를 계산해야 돼요. 그럼 여기도 지름이잖아? 그럼 또 다른 지름이고 또 다른 미지수를 잡아야 되니까 C라고 두게 되면 또 반지름 계산이 힘드니까 얘도 그냥 의도적으로 EC라고 둡시다. 자, 근데 이건 C와 AB에,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C제곱 파이를 2로 나눈가. 그럼 요거 두 식을 연결을 시켜보면 AB 파이 마이너스 2분의 C 제곱 파이 하면 2파이. 근데 이 C와 A하고 B와의 관계성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 다음부터 이제 진행이 안 되거든요, 문제가. 근데 관계는 뭐냐면 이거예요. 중3 때 여러분 원주각 배우셨죠?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지름의 양 끝점을 이으면 중심각 180도의 절반인 얘는 90도가 되고 이게 직각삼각형이 돼요. 그것도 중2 때 배웠던 닮음의 성질에 보면 이런 거 있었죠. 가운데 있는 선분 EC를 제곱한 값은 양쪽 EA와 EB의 곱과 같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공식이죠. 뭐 원주각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중요할 텐데 이게 직각삼각형 그려졌을 때 이 닮음의 성질에 따라 왼쪽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전체, 오른쪽 제곱은 오른쪽 곱하기 전체, 가운데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그 무슨 자 공식? 소자 공식. 그다음 피타고라스까지 총 5개 공식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공식 쓴 거예요. 그럼 4C의 제곱은 4AB. 따라서 C제곱은 AB. 이제 관계성이 나오죠. 그렇죠?
C제곱다리 대신에 AB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된답니다. 그러면 AB 파이 마이너스 2분의 C제곱자리 대신에 AB 파이 마이너는 2파이 파이 지워지면 좌변은 2분의 1 AB 이게 아니었고요. 네. 2분의 1 AB 걔가 2 따라서 AB 값은 4 얘네 둘을 가지고 이제 뭘 찾아야 되죠? 문제는 선분 AB의 길이의 합 네, 2A 플러스 2B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2A 플러스 B 값 그럼 A 플러스 B가 핵심이죠? 이거 살짝 지울까요? 이건 중3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이네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4AB와 같다. 48 플러스 16 64 A 플러스 B의 제곱이 64 그럼 A 플러스 B는 두 양수값 8 16 선분 AB의 길이는 16이 된다. 그림과 같이 얘 아니네요.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큰 정육면체 안에 작은 정육면체가 세면에 접하도록 놓았습니다. 이렇게 한 구퉁이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박아놨다는 거죠. 두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의 차가 4이고 부피의 차가 100일 때 두 정육면체 건널비 합을 계산하시오. 일단 이게 첫 번째 여기에 미지수를 둘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죠. 두 정육면체 모서리 길이의 차이가 4란 뜻은 여기는 정육면체 한 모서리를 A로 둔다면 큰 정육면체 모서리는 A 플러스 4로 둘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차이가 4만큼 나니까. A, B 이렇게 두지 마시고. 그럼 부피의 차, 그럼 부피를 구해야 되는? 큰 부피 값은 A 플러스 4의 세제곱. 작은 부피 값은 A 세제곱. 그 차이는 100. 됐죠? 근데 곱셈을 변형 써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그냥 분배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A 세제곱 플러스 16A 아니죠? 3, 4, 12 A 제곱 그다음 플러스 48 A 플러스 64 마이너스 A 세제곱은 100 얘랑 지워지고요. 1이 넘어오면 12A 제곱 플러스 48A 얼마인가요? 36? 네. 마이너스 36은 0. 11로 나누면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 안 되네.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일단 억지로 하지 마세요. 뭔가 다른 문제 조건을 찾아야 될 테니까. 정육면체 건널비의 합을 계산하랍니다. 두 정육면체. 그럼 큰 정육면체 건널비 합은 정육면체는 한 모서리가 A 플러스 4. 그럼 한 면의 넓이는 A 플러스 4의 제곱. 근데 6개 면을 가졌죠? 그럼 총 건널비는 6A 플러스 4의 제곱. 건널비 합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조그만 건 건널비는 6A 제곱이죠? 네, 그들이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분배 6A 제곱, 6A 제곱, 12A 제곱. 여기 8A에 6 곱하면 6, 8, 48A. 플러스 16에다가 6을 곱한 거죠?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 얼마니? 96. 자, 얘도, 저기요. 아니에요. 96 맞네요. 네. 12로 묶으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8. 자, 이렇게 되겠죠. 이거의 합을 계산하는데 이제 남은 거는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 조건에 구했던 얘를 봐야 되고 이제서야 또 생각하죠. 어쩔 수 없이 a 값을 구해야 되구나. 근데 a 값 지금 인수분해 안 되니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야지. 미친놈. 이게 눈에 안 보여 이게? 왜 a 값이 필요해 우리는? a제곱 플러스 4a만 알면 되잖아요. 3. 그래서 3 집어넣으면 되네. 그럼 12 곱하기 11 132 이렇게 되겠죠.
굳이 막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 마시고, 아니 물론 안 되면 방법이 없으면 근을 구해서 집어 넣어야 되겠지만, 네, 그건 아니가죠. 근을 구한다 하더라도 A 값이 구했다가 칩시다. 그럼 그 A 값도 다 제곱해? 좀 이상하잖아. 관련된 문제들인데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문제이며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일단 벌써 겁이 나요. 문제가 어떻게 시도를 해야 될지. 이 내부에 정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는 상태죠. 일단 간단한 거는 여기가 1이라면 여기도 얼마예요? 이것도 1이겠죠? 당연히 정삼각형이 내접하고 있는 상태니까. 자, 그리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은 이제 이거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보조선을 그어줘야 돼요. 여기서 이 점에서 이렇게 A 쪽으로 보조선 하나를 그어줍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두 군데서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를 여기 P가 있으니까 Q라고 합시다. AQP 됐나요? 이 각과 여기 ACP 이 각이 같은 각이에요. 호 AP를 바라보는 원주각으로 그 각 크기가 서로 같아요. 그리곤 이 노란색의 이 각과 이 하늘색의 이 각은 막국지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 따라 노란색의 이 노란색 삼각형과 이 하늘색 삼각형은 닮음이 성립해요. AA 닮음. 각 두 개 서로 같잖아요. 그래서 뭔가 닮음이 성립했으니까 당연히 비례식을 찾아야 될 텐데 그 변길이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길이가 x 플러스 1일 거예요. 그죠? 여기 x에다가 이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 됐나요? 괜찮나요? 다시. 이게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정삼각형. 밑변에 아무 쪽이나 평행선을 잡아요. 그럼 그 위에 있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에요. 60? 얘 60? 평행선이니까 얘도 60? 60. 정삼각형이지. 여기다 잡아. 이것도 정삼각형이에요. 그럼 이게 이쪽이 정삼각형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x면 이쪽도 x겠죠? 정삼각형이라며 이게. 여기는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라며. 이게 x면 얘도 x일 거 아니야. 여기 x면 여기도 x 아니에요? 왜? 이게 중점 잡았다가 표현되어 있었거든. MN이 중점입니다. 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다 됐네, 그러면? 다 됐죠? 삼각형 AQN과 삼각형 AQN이면 P, C, N 닮음입니다. AA 닮음. 그래서 비례를 찾는 거죠. QN과 AN. QN, X 플러스 1. AN, X. 그 비율은 똑같이 CN, X 대 PN, 1. 비례식이 성립하겠죠. 곱해봐요. X제곱은 X 플러스 1.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또 X값 구할까? 이것도 생각을 합시다. 무턱대고 그냥 구하려고 하지 말고. 구하라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역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래? 어떤 느낌이에요? X로 나눈다, 그렇지? 그럼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분의 1은 0이 되고 넘어가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은 1이 되겠네요. 양변 제곱합시다.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값은 1. 됐죠? 그럼 이 길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잠깐만요. 계산을 잘못했죠? 저기 답이 의미 나올 리가 없죠? 변길인데. 마이너스 2. 넘어가면 3. 이게 3. 3에 10 곱하면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여기 호에서 원주각에 대한 대응되는 닮은 도형을 찾는다는 게, 그리고 보조선을 거간다는 게 좀 쉬운 문제가 아니라, 그림 1과 그림 2의 차이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림 1의 오른쪽 위에 정육면체 모양은 뭘 파먹은 거죠? 그림 2의 건널비가 236이에요. 모서리 길이 합은 82. 이쪽에 대각선 길이 구하시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쪽 길이의 대각선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쪽 길이의 대각선 구하는 말과 같은 말이긴 해. 같은 도형이니까. 근데 여기를 파먹었을 뿐이지. 자, 보세요. 먼저 건널비부터 봅시다. 왼쪽 도형의 대각선 길이 구하는 거니까 A, B, C로 가로, 세로 높이를 잡아줍시다. 그럼 대각선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네. 가로의 제곱, 세로 제곱, 높이 제곱에 루트 씌우면 이게 직육면체 혹은 정육면체 대각선 길이가 나오죠. 근데 이거는 직육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A, B, C를 다 달리 잡아봤어요. 근데 이제 건널비, 아까 말한 건널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왼쪽 그림 1의 건널비는 얼마죠?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가 건널비죠. 그럼 오른쪽 보세요. 여기를 파먹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파먹었잖아. 그럼 그림 2의 건널비랑 그림 1의 건널비에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어요. 그림의 모양은 달라졌지만 넓이는 달라지지 않은 게, 앞쪽에 이만큼의 넓이가 지금 원래 있던 도형, 이만큼이 있었던 정사각형 부분이 없어졌지. 근데 이 없어진 부분이 실제 어디 있냐면 요 뒤로 갔거든요. 이 없던 부분, 여기 뒤에 있죠. 요 뒤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위에 있는 이 부분, 요만큼이 원래 넓이가 있었는데 여기가 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없어진 부분이 이게 아래로 내려간 거죠,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있었던 이쪽 부분의 넓이가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넘어갔다 보시면 실제로 그림 2와 그림 1은 건널비의 총합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림 2의 건널비가 236이라면 이건 그림 1의 건널비로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자, 이제는 모서리 합으로 갑시다. 그림 2의 모서리의 총합이 82예요. 그럼 그림 1의 모서리의 총합을 찾아야지. 왜 그러냐면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는 보나마나 뻔하잖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구하라는 얘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B 2BC 2CA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나왔다는 얘기는 보나마나 이거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모서리의 총합을 구하라는 뜻이야. 근데 이 그림 2와 그림 1의 모서리의 총합이 달라지는지를 이제 따져보고, 만약에 달라지지 않았다면 위에 썼던 것처럼 똑같이 적용하면 되고, 달라졌다면 어떤 달라짐을 문제에 맞게 변형해야 될지를 고민하면 되는데, 건널비의 총합은 바뀌지 않았지만 모서리의 총합은 약간 바뀝니다. 여기 모서리 총합이 얼마죠? 1번의 모서리 총합은 4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근데 그거는 어디가 있을 때였냐면, 여기 한 변길 1이 있고, 한 변길 1이 있고, 한 변길이 1이 있을 때가 이 답이지. 근데 지금 없어졌잖아. 1이 3번 없어지니까 3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는데, 없어지면서 새로 생긴 변이 생기죠. 어디가 새로 생겼냐면, 저기 원래 없었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새로 생깁니다. 이해됩니까? 9 길이만큼 모서리가 더 생겼다는 뜻이야. 9만큼 더 생긴 거예요. 이게 2번의 모서리의 총합이에요. 2번의 모서리의 총합이야. 이건 2번의 모서리의 총합. 걔가 82. 이게 지금 얼마냐면 플러스 6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될 테니까
6 빼면 얼마예요? 76? 이렇게 됩니다. 이걸 4로 나누면 그럼 1번의 모서리의 총합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로 나누면 19 이렇게 돼요. 여기다 집어넣는 일만 하면 돼요. 19의 제곱 361 마이너스 236 이 자체가 236이니까 빼면 얼마? 계산 좀 했어요? 빼면 얼마예요? 125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125이므로 거기다 루트 씌운 값은 루트 125 5루트 5가 된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이와 같이 서로 외접하는 세 구의 반지름 길이의 합, 반지름이 필요하죠? 이쪽 구의 반지름 A, 이쪽 구의 반지름을 B, 이쪽 구의 반지름을 C라고 합시다. 그럼 세 반지름의 합,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 건널비,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 근데 4파의 원넓이의 제곱이죠? 4배죠? 그 다음에 부피 구하는 공식은?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중학교 때 기억해야 될 공식 중에 하나도 얘가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 모의고사에 얘처럼 나오기도 하니까. 이거 말고 2학년, 3학년 가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9의 건널비라 부피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공식이고. 그렇다면 건널비의 총합이니까 4a 제곱 파이 플러스 4b 제곱 파이 플러스 4c 제곱 파이 얘가 116파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파이 다 지우고 4로 다 나눠버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이거 4로 나누면 얼마예요? 29? 네, 이렇게 되네요. 그다음 부피의 총합 3분의 4 파이 a 세제곱 플러스 3분의 4 파이 b 세제곱 플러스 3분의 4 파이 c 세제곱 이게 132파이. 또 파이 다지고 여기다 4분의 3을 곱하라는 얘기죠? 4분의 3 곱하면 얼마인가요? 99? 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 99. 자, 남은 건 세 구의 반지름 길이의 곱을 구하시오. 반지름 길이의 곱을 구하시오. a, b, c 값을 찾으시오. 이제 나와야 될 게 어떤 공식이에요? 9번 공식. 곱셈 공식 9번 공식 있죠? 그거 말하려고 그랬죠? 네, 맞아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ea 얘랑 같다. 물론 얘가 또 다시 변형되긴 하는데 지금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숫자 집어넣어 봅시다. 99 마이너스 3abc a 플러스 b 플러스 c 9 곱하기 a제곱 29 얘만 있으면 되네. 그렇죠? 얘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끝났네요. 얘는 어떻게 찾아요? 이걸로 찾겠죠. 얘네 둘로. 9의 제곱 81은 이거 29 그다음에 플러스 이거 이만큼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그럼 넘어가면 이만큼은 29 빼면 얼마예요? 52. 양변 2로 나누면 26. 여기 빼기 26 붙었다는 얘기죠. 됐나요? 이게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9곱 좌변 정리하면 이게 마이너스 3abc를 넘기면 플러스 3abc가 남고 이거 3 곱하기 이게 3이니까 3 곱하기 9 27 99 마이너스 27 72 따라서 ABC는 24 이렇게 되겠네요. 네, 곱셈고시 여기저기 쓰이고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근데 사실 이 문제도 복잡하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렵진 않은 건 뭘 해야 될지 좀 명확하게. 자,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3면체 O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저거 구하랍니다. OA, OB가 수직, OB, OC가 수직, OC, OA가 수직. 그럼 3면체인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지? 이 가를 성립하게 3면체를 그리려면 우리 그림이 좀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림이 없기 때문에 가를 만족하는 3면체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뭐 이런 3면체예요. 점선이 많은.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수직, 얘도 수직, 여기도 수직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되냐면 세 꼭정과 모두 다 수직으로 만들어지는 점이니 여기가 온 거죠. 여기 A, 여기 B, 여기 C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OA의 길이가 이제 변길이 잡아주는 거죠. OA의 길이를 A라고 하자. OB 길이를 B라고 하고 OC 길이를 C라고 합시다. 그 다음부터 쉬워요. 문제가. 이것만 이해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3. 그 다음 세 삼각형 넓이합. 여기 넓이는 2분의 1 AB. 여기 넓이는 2분의 1 BC. 여기 넓이는 2분의 1 CA죠. 그게 세 삼각형이에요. 그 다 더하면 27. 그럼 2분의 1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얘가 27이므로 양변에 4를 곱하게 되면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4 곱하면 108 이렇게 됩니다. 저거 구하잖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구하시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그냥 바로 쓸게요. 13의 제곱 169 마이너스 108 얼마입니까 그러면? 61 이렇게 됩니다. 같이 AD의 길이가 2x 플러스 5인 직사각형 ABC의 둘레가 6x 플러스 12 그러니까 가로 길이는 나와 있어요. 근데 세로 길이가 안 나와 있는데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로가 나와 있으니까 가로의 2배 세로의 2배 한 개 전체 둘레 근데 전체 둘레가 6x 플러스 10이면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 더하면 저기에 절반값인 3x 플러스 6이 되겠죠. 근데 가로 길이가 2x 플러스 5인데? 가로가 2x 플러스 5. 그럼 세로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x 플러스 1이에요. 이 세로 길이가. 색칠한 부분에 넓이 값이 나와 있죠. 저 색칠한 부분의 넓이 값은 전체 직사각형 넓이 2x 플러스 5 곱하기 x 플러스 1에서 이 삼각형 넓이 두 개 빼는 거죠. 2 곱하기 삼각형 넓이인데 삼각형 넓이에 이 길이는 당연히 x 플러스 1이죠. 이쪽에서 접어 넘긴 거니까. 근데 여기 있는 이 길이가 문제에서 원하는 PD 길이와 같은 길이 아닌가요? PD'은 PD와 같은 거니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선분 PD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삼각형이 두 개 있다. 이걸 빼내면 이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13이다가 되죠. 이제 분배해서 계산해 봅시다. 여기가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x 플러스 7x 플러스 5 이 약분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선분 PD 얘가 이거예요. 이렇게 됐네요. 네. 그럼 정리해 봅시다. 어차피 우리가 PD가 있는 항을 좀 끌고 와야 되는 거니까 일로 넘기면 x 플러스 1 PD는 이거 반대로 넘어갑시다.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남은 거는 사실 이쪽 단원과 조금 이거보다는 인수분해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얘랑 곱해서 이게 된다는 뜻은 이 PD는 여기에 인수가 된다는 뜻이고 결국은 이 3차식이 x 플러스 1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쪽 단에서는 사실은 이거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직접 나누어라. 나누어 떨어질 테니까 여기다 얘 집어넣고 나누면 우리가 구하는 PD의 길이는 이 길이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처음 배우는 입장이 아니잖아. 조립제법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건 조립제법 쓰시면 돼요. 3차항계수 1,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어차피 우리 몫을 알고 싶은 거니까, 마이너스 1로 나누는죠, 조립제법. 밑에서 내려오고 곱해 올리시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선분 PD의 길이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이 다 이게 PD의 길이가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직접 나누시면 되고요.